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실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어서 삼성전자와 여러 종목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피보나치 관점에서 여기 88,800을 100%로 잡고 여기 49,750을 0%로 잡았을 때 정확히 61.8%의 위치인 73,900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일단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이 채널 속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채널이 유지된다라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7만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69,500원에서 내려가면서 여기 갭을 채우러 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80%의 확률로 매물대가 없는 이 갭은 채워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피보나치를 이렇게 잡아서 전고점인 74,000원을 100%로 잡고요. 전저점이었던 53,700원인 이 위치를 0%로 잡았을 때 피보나치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61.8%의 위치까지 조정을 받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갭이 있는 66,300까지 단기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추가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채널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추가로 좀 더 큰 그림을 보신다면 이렇게 이것은 상승 패턴인 컵 앤 핸들 패턴이기 때문에 핸들 부분인 여기 이 부분이 과격하게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이 패턴의 흐름대로 저는 나중에는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된 기업 중 하나이고요. 많은 기관들이 해당 기업을 기술적인 패턴에 입각하여 또 대응을 하곤 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하나의 근거로 쌓아두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뷰입니다. 피보나치 패턴에 따라서 67,000에서 66,000까지 조정을 약간 받을 수는 있어도 상승 패턴인 여기 컵 앤 핸들 패턴이 유효하다라면은 결국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한지 그럼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우선 삼성전자는 고작 보시는 것처럼 12.77배의 PE 멀티플에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PE 멀티플 12배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12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성의 연평균 성장률, 삼성전자의 연평균 성장률이 20년에 걸쳐서 약 6% 정도이고요. 그럼 합리적인 PE 멀티플은 최소 15배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이 강한데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 언제 올라도 이상할 게 없고 최대한 언제 오를 수 있을까를 가늠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차트나 다양한 차트 패턴들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표를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황색 아래에 있는 이 초록색깔 영역은 삼성전자의 순이익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검정 색깔은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이며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게 주는 멀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초록 색깔의 영역의 움직임은 성장률에 비례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초록 색깔의 움직임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인 검정 색깔 또한 함께 비례해서 움직였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8%일 때는 성장률이 떨어졌으니 주가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 및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성장률이 88%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만큼 주가 또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률이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17년에 순이익의 성장률이 무려 118%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 또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6% 정도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주가 또한 과거의 상관관계가 유효하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6년과 27년의 흐름을 보시면은 33%와 12%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장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만큼 주가 또한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컵앤 핸들 패턴에 따라서 함께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하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수량을 저렴하게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월가에서는 삼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모든 재무제표 지표들을 상으로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성장률 수치인데요.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료가 정확히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제가 비싼 돈을 주고 리서치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25년 2분기는 꽤나 크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잡혔고요. 이 흐름은 25년 3분기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25년 4분기부터는 삼성은 성장률 측면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해서 26년 2분기쯤에는 성장률이 단기 순이익률상 무려 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장률이 아니라 실제 수치를 기준으로도 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예측치를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시켰는지 하향 조정시켰는지를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록색 화살표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애널리스트들 대다수는 26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을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시켰다는 것을 단기 순이익과 EBITDA, 세금 전이익, 그리고 순이익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인 26년에 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호재 또한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은 삼성전자는 AI6라는 최신 칩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16.5 빌리언 달러의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 같고요. 베어 미니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결과물이 좋다라면은 테슬라는 삼성에서 위탁 생산의 규모를 훨씬 늘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질수록 삼성의 실적은 더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이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미 삼성이 저평가이고 앞으로의 성장률이 많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컵앤 핸들 패턴에 따라서 다시 우상향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와 S&P 500을 함께 잡은 것으로 코스피는 파란색이고 S&P 500은 빨간색인데 반대의 길을 걸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함께 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P 500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에 미국에서의 일자리 지표가 현저히 약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경기 침체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시장이 하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장기 국채금리 대비해서 단기 국채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면서 볼 스테이프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삼성과 같이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은 덱만 잘한다라면은 얼마든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므로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또 삼성을 커버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은 무거운 종목인지라 단타로선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빠질 때 바이 더 딥을 해서 큰 규모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앞으로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